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소나타 2.0 터보입니다. 굳이 2.0 터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는 소나타 1.6 터보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고요, 소나타 2.0 DCT 터보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가지 소나타의 라인업 중에서 하나의 라인업이 되는 것이죠. 2.0 터보는 소나타의 다른 라인업과 달리 굉장히 퍼포먼스를 강조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한번 직접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그릴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 이런 그릴의 어떤 무광이라든지 이런 약간 그 톤 다운 시킨 이런 크롬이라든지 뭐 이런 벌집 문양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전 소나타에서 약간 아쉽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모두 다 깔끔하게 해소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들고 이 정도면 멋있다라는 느낌까지 드는 그런 차입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이런 그 또 다른 파워트레인의 소나타들을 보면 기본 소나타가 너무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것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잘 보면 다이아몬드 커팅이 돼 있고 투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휠이에요. 그리고 뭐 옆에 크롬 몰딩을 이렇게 입혔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세련됐고요, 손잡이 부분도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약간 톤 다운된 그런 크롬을 사용했습니다. 뭐 후미도 약간 다릅니다. 후미도 조금씩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에 약간 라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LED를 이용한 그 테일램프로 바뀌었고요. LED 테일램프가 정말 그 소나타에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부분 라인이 정말 예쁜데요? 정말 이렇게 마치 무슨 스포츠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라인이 여기 숨어 있어요. 곳곳에 보면 오우, 야, 이게 소나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예쁜 디자인이 있네요. 스포트 2.0T라고 되어 있네요. 그만큼 스포트를 강조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듀얼 머플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퓨저도 이렇게 새로 날개까지 만들어진 이런 디퓨저를 이용해서 모양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뒤쪽에 이렇게 날개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이 날개만 붙여도 차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이 정도 디자인으로 나온다면 이런 차라면 정말 젊은 사람들도 갖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하지만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경쟁 모델 예를 들어서 독일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갖지 못한 이런 넓은 트렁크 공간입니다.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썼나 싶을 정도로 여기에 이렇게 그 바디 컬러로 색을 칠해 놓은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엔진이 생각보다 작네요. 굉장히 작고 2.0 엔진인데 이렇게 작았던가? 이런 세타 엔진이거든요. 세타 엔진이 이렇게 작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아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가지 부품들이 굉장히 좀 공간이 넉넉하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터보차저로 가는 호스가 아주 차폐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터보차저는 여기 눈에 골뱅이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터보차저인데요, 배기에서 터보차저 팬을 돌려서 흡기를 좀 더 강력하게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흡기에 더 많은 공기를 쏟아 넣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내 들어오면 이 정도면 대단히 아름다운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실내입니다. 스티치 같은 경우에 오렌지 스티치로 이렇게 액센트를 줬는데, 스티치가 여기도 있고 시트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시동 버튼에도 오렌지색을 더했네요. 현대차가 여기까지 올라왔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나타에서 제가 항상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트 포지션이 조금 기대보다 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기대보다 조금 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트 감촉도 되게 좋아요. 시트 감촉 이거 아니 진작에 이렇게 좀 만들어주지 이런 느낌이 드는, 사이드 서포트도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몸을 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옆부분도 볼스터가 많이 올라가 있고, 헤드레스트도 이 정도 높이는 일단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죠, 항상. 네, 그러면
이 운전 자세가 딱 나오는 그런 헤드레스트네요. 핸들 디자인은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버튼들이 딱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복잡하지가 않고, 그리고 핸들 디자인도 굉장히 이 D컷으로 아래쪽이 딱 꺾여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무릎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게 해주는 데다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도 주고 있어요.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YF 소나타는 이게 플라스틱이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 핸들을 뽑아서 어디 갖다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는 그런 핸들이었는데, 이제 이 핸들이면 이걸 뽑아서 제 차에 갖다 붙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는 핸들인 것 같아요. 이 왼쪽 버튼을 누르면 시프트 다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시프트 업, 뭐 일반적인 그런 구성이고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런 굉장히 고급차의 감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다. 숫자가 사라져 있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시동을 켜면 그때 이제 서서히 밝아지면서 숫자가 보이는 이 구성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오. 아, 좋은데요? 이게 중형차 맞나 싶은 정도의 그런 고급감이 있어요. 보통 이제 패턴 같은 걸 잘 맞추는 게 고급차냐 아니냐를 가르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패턴, 그리고 이런 이 플라스틱 부분의 패턴, 이런 패턴이 다 매치가 잘 됐습니다. 매치가 다 잘 돼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고급감이 딱 느껴지네요. 그 부분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급스러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탔을 때 왠지 고급감이 느껴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있네요. 뭐 이런 파이프를 이용해서 그런 바디 컬러를 이렇게 오렌지색을 이렇게 입히고, 그 색깔과 같은 스티치를 또 곳곳에 더하고, 이런 것들이 이 차를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소픽스 버튼이 이렇게 스프링을 이용해서 그냥 꽂으면 안에 바로 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소픽스가 구성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뭐 이 헤드레스트도, 가운데 좌석의 헤드레스트도 당연히 이렇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움직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 보면 안전에도 이제 신경을 좀 쓰는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 있는 3점식 뭐 안전벨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스키스로도 굉장히 세심한 게, 이걸 당겼을 때 약간 천천히 내려와요. 그러니까 확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아주 정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나 싶을 정도로 만들어졌고요. 그동안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차에 사용됐던 반타공 시트를 보면 가죽의 질감이 이 부분하고 너무 달랐어요. 이 부분은 조금 좋은 편이고, 이 부분은 너무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멍이 났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조금만 센 걸로 누르면 구멍이 날 정도로 너무 얇았는데, 이번에 그 소나타 터보의 경우는 좀 더 두꺼운 가죽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이러지 않고 어느 정도의 이런 그 내구성까지도 갖추고 있네요. 레그룸은 지금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이 LF 소나타로 넘어오게 되면서 소나타의 레그룸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넓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도 될 정도로 이런 정도의 레그룸이 됐죠. 좋습니다.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쿠페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제가 워낙에 상체가 좀 높긴 한데, 이 차는 쿠페 스타일이고 해서 조금 헤드룸이 넉넉하다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딱 적당하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쿠페 스타일의 차들의 대부분의 차들의 단점이 이쪽 오른쪽 머리 있는 부분이 많이 내려와서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야가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어쨌든 소나타 터보만의 특징은 아니고 LF 소나타 전체의 특징인데, 저는 LF 소나타의 뒷좌석이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 이거 핸들 감각도 훨씬 좋네요. 그래, 내가 아까 그래도 야, 핸들이 핸들링이 굉장히 좋아졌어. 네, 정말 좋아졌네요. 이야, 패들 시프트도 아무 때나 동작하고 매뉴얼로 굳이 바꾸지 않고도 동작한다는 점이 되게 좋네요. 변속기가 생각보다 착착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변속 타임도
느슨하지도 않고 딱딱 맞춰서 공방됐다 그랬잖아. 무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아닌데도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아닌데도 굉장히 아닌데도. 착착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좀 RPM 게이지도 제 생각엔 조금만 더 민감하게 해주면 좀 더 변속이 빨리 되는 느낌이 들 텐데 RPM 게이지가 조금 실제 RPM보다 늦게 따라오는 면이 있네요. 근데 매뉴얼 모드일 때 RPM을 올리면 저절로 변속이 되나? 저절로 변속이 되네요. 네. 매뉴얼 모드에서도 변속이 되고, 추돌이 될 것 같으면 스스로 이제 추돌 주의하라는 이런 경보가 나오고요. 자동으로 정지되진 않네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까워지는가가 문제예요. 근데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만약에 추돌을 할 것 같은데 얘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황이다 했을 때만 소리가 나야 되고, 그때는 경고 소리가 훨씬 더 커야 되죠. 근데 이 차는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도 앞차랑 가까워지면 무조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형식적으로 우리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기능이지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되는 기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볼보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이런 추돌 방지 기능을 만들어 놓고 정말 실제로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그거 뭐야, 그거 우리도 그냥 만들어 붙이면 금방 할 수 있거든 하면서 만들어 붙이는 바람에 그런 차들이 높게 평가돼야 되는 차들이 실제로 높게 평가되지 못하고, 뭐 현대차든지 뭐 누구든지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기술이라고 평가절하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현대차가 스스로도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이 자동차 업계 전체를 물을 흐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못된 행동입니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130만원짜리 옵션으로 별도로 제공되고 있네요. 130만원이나 되지만 저라면 반드시 장착하고 싶은 옵션이에요. 이 차의 모든 다른 옵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3200만원짜리 익스클루시브 옵션에 200만원 정도 되는 옵션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3450만원 정도 되는 차량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50만원이다 하면 소나타 가격치고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가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모델을 놓고 보면 마땅한 경쟁 모델이 없습니다. 수입차들 요즘 좋다고 하는데 수입차들 보면 골프 GTI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이 넘고요. 골프 GTD 같은 경우도 그렇고 3천만원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00마력이 넘는 차를 사기가 쉽지 않죠.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이런 핸들, 그리고 이런 서스펜션, 이런 다양한 옵션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면 가격 대비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면 소음은 꽤 올라오는 편이네요. S1 노블이 그렇게 소음이 심한 편이 아닌데 S1 노블로도 이렇게 소음이 꽤 올라오는 걸 보면 역시 차급을 넘어서는 차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보다는 이 차의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 그리고 오히려 배기음이 잘 들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좋게 느껴지네요. 이 사운드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 질감이 좋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있었던 소나타 같은 경우는 엥 하는 전기차 같은 소리가 나기도 했고, 그 부분이 너무 차가 연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같은 세타 엔진을 가지고서도 훨씬 더 튜닝을 잘했고, 거기에 배기음까지 훨씬 더 잘 만들어져서 그런 연약한 소리는 사라졌고요. 훨씬 더 터프하고 남성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러진 것 같아. 뭐야 이게. 틸트, 텔레스코픽이 모두 지원되긴 하는데 이 텔레스코픽의 양이 그렇게 적진 않은데, 이게 안쪽으로 올라오는 부분만 많고 저쪽으로 밀어지는 부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밀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밀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 체결하는 부분이 전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이렇게 안쪽에서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네요.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걸리는데 지금도 걸리네요. 이게 왜 이런 게 생기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핸들 직경을 딱 맞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BMW라든지 이런 차들의 핸들 직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핸들 직경이 작아졌을 때의 어떤 그 주의할 사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어백이 터질 때는 이 정도의 크기로 터지기 때문에 운전자 이 핸들의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운전자의 팔을 스치게 됩니다. 에어백이 보통의 사고 당시에는 핸들을 꺾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잖아요. 핸들을 꺾게 되면 에어백이 터지면서 이런 팔 안쪽 부분에 상해를 반드시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 직경이 작은 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의 핸들 직경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무거워지고요. 고속으로 지금 들어가니까 굉장히 핸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의 스티어링 휠을 얘기하면서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 이게 핸들이 빡빡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핸들을 조여놓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뭐 직선로에서 뭐 손을 놓고도 아주 고속으로 달려도 뭐 전혀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핸들 조향을 어느 정도 했을 때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이전에 비해서 핸들 조향 감각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이 정도 무거워지기를 정말 바라면서 저희는 운전을 그동안 리뷰를 해왔었는데 이 정도의 핸들 무게라면은 딱 적당합니다. 이렇다면은 더 이상 욕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욕할 수가 없는 그런 핸들 감각입니다. 크게 속도가 뭐 이래? 지금 이거 속도 맞아? 오, 안정감이 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리미트가 있네요. 리미트가 있는데 속도의 리미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Y2K 정도의 영역에 리미트가 있는데,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속도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소나타인데 지금 제가 속도계를 보기 전까지는 이게 그런 영역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고속에서 코너를 돌 때도 느낌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속도를 굳이 줄여야 될 필요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속이 아주 잘 된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 안정감이면 정말 브레이크가 뭐 물론 이전 현대차보다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브레이크가 썩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이제 그 전체 페달에 이렇게 담력이 있다면 그 부분 중에서 초반에 너무 담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밟자마자부터 대부분의 어떤 브레이킹이 다 작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브레이크가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초반이 너무 딱딱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너무 초반이 딱딱하고 너무 먼저 서버려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브레이크를 조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에어로다이나믹이란 건 굉장히 아주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틸트를 막았을 때는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이거 공기를 조금만 열어놓으면 막 무슨 태풍이 불듯이 이렇게 실내로 공기가 들이칩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아주 재미있는 이 현상이네요.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써서 실내로 공기가 너무 세차게 들이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을 좀 바꿔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이렇게 들이친다는 의미는 별다른 필터를 거치지 않고 공기가 그냥 들어온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터가 조금 더, 공기 대부분이 필터를 좀 거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됐다면 서울 시내처럼 이렇게 매연이 많고 좀 오염된 도로를 달릴 때 좀 더 쾌적하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차 연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차는 터보 차저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연비는 아닙니다. 성능을 강화하고 퍼포먼스를 강화하고 연비를 조금 희생한 케이스죠. 이 차의 연비는 4등급에 그치고 있고요. 10.8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터당 10.8km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연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L 터보, 뭐 엔진과 변속기와 그리고 차체, 핸들, 서스펜션,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합돼서 아주 훌륭한 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차는 퍼포먼스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연비에서 희생을 너무 많이 했죠.
1.6L DCT 터보가 가장 적당한 엔진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나타 에코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조만간 국내 시장에도 들어오게 된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선배 오늘 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제 소감 느낌은 소나타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놀랐고요. 특히 그 고속 성능이나 직진 성능, 핸들링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터보가 주는 그 맛을 마음껏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소나타에 비교해서 이 차만큼은 어느 누가 타도 현대차가 제대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 부족한 마무리가 아직도 여전히 그 현대차 구속을 잡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심한 관심과 그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세심한 품질에 대한 정말 어떤 집요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QC를 할 때 뭐 저를 좀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QC 하면 너무 많은 걸 찾아내거든요. 지금 이 차에도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걸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 이게 QC에서 계속 그냥 통과된다는 걸 보면 이건 뭔가 근원적으로 QC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좀 매 눈으로 봐주는 그런 QC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한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현대차 공장에 가서 직접 돋보기 들고 이렇게 QC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참. 네, 지금까지 소나타 2.0 터보를 시승했는데요. 소나타 2.0 터보는 기존에 있었던 소나타의 유일한 단점, 동력 성능을 끌어올린 자동차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척 만족도가 높았고요. 서스펜션이라든지 핸들 감각도 크게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응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차는 뭐 이 차를 5,000대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